2022년 2월 24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국국제구호단 소속 응급의료진으로 일하던 김민수 씨는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소식을 접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들,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 씨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먼 타국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의료 기술을 나누겠다고. 한국국제구호단 역시 즉시 긴급구호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손길이 멀리서도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구호단에서 응급의료진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TV 화면 속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있다면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운 시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파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폴란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에 도착한 순간 전쟁의 현실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굉음, 그리고 피난민들로 가득한 거리. 김민수 씨와 한국 구호팀이 도착한 곳은 임시 의료소가 설치된 지하 대피소였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침착하게 구조활동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현지 의료진과 소통하며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침착함과 단결력이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지하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히 준비해온 응급처치 장비들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현지 의료진들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의료진끼리는 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손짓, 발짓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 우리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침착함과 팀워크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이런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 활동은 폐허가 된 아파트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갇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좁은 틈새로 기어들어가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따뜻한 손길과 눈빛으로 환자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한국말을 반복하며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인간적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어디서나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환자를 만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건물 잔해에 다리가 깔린 상태였어요.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즉시 구조 장비를 가지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우크라이나어는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의료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로 출혈을 멈추고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분은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빛만으로도 당신을 도우러 왔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구조가 끝난 후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스파시보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데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구조활동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인해 김민수 씨와 팀원들이 있던 건물 근처에 포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들은 치료 중이던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수술 중이던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송 과정에서 생명 징후가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한국인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극한 상황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총상을 입은 20대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포탄이 바로 옆 건물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동료들 모두 대피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저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청년은 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지금 수술을 중단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환자를 들것에 옮겨 지하 벙커로 이송하면서 동시에 응급처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계속 들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는 그 청년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나중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7살 소녀 예카테리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폭격으로 가족과 헤어진 채 혼자 부상을 당한 상태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정성껏 아이를 치료하며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 곁을 지키며 한국 동요를 불러주고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를 나눠주며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부모님이 아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이 재회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전 세계에 보도되며 한국인의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7살 소녀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가족과 헤어진 채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 저만은 왜인지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계속 웃으며 다가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치료하는 동안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배운 동요를 불러줬습니다. 곰 3마리를 부르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의 임시 아빠가 되어 3일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나눠주고 종이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셋째 날 정말 기적같이 아이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이를 안는 순간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언어, 국적, 문화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구호 활동이 계속되면서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한국 구호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현지 병원장이 김민수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멀고 먼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다니. 또한 구조받은 시민들이 직접 써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쓰여진 편지들을 번역해보니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고마운 나라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건 현지 분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코리아?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물어보시던 분들이 점점
그 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한 할머니는 저에게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천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코레아, 코레아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지 의료진들도 저희의 근면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싶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우리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간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들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우크라이나 구호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민수 씨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인간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불꽃들,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 사회 전체의 성숙함과 국제적 책임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DNA 속에 흐르는 따뜻함과 끈기,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보람과 자긍심이 더 컸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게 된 긍정적인 인식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격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한국인 개개인이 가진 따뜻함과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다짐을 하며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의 증명입니다. 지구 반대편 전쟁터에서 한국인의 손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고, 그 작은 선행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세계를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민수 씨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배려,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힘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것,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결국 한국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